일본의 가장 강력한 관광 자원인 성지 순례, 이외로 골칫거리인 오버투어리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관광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국내보다 싼 값으로 선진국을 여행한다는 나름대로의 가성비 고가였지만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입국세, 숙박세 등을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나아가 전쟁으로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쉽게 가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꼭 일본에게 나쁜 일은 아닌 듯합니다. 일본은 근 수년간 관광 인프라에 비해 너무 사람들이 몰리는 오버 투어리즘에 고통받고 있었으니 차라리 지금 상황이 낫다는 계산도 있고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을 찾는다고 하네요. 정확히 말하면 유럽 등 비행시간이 긴 나라는 타격을 받지만 가까운 일본은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한국 사람들은 일종의 효자 고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도 일부러 가는 걸로 유명한데 이게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니 일본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 지역 관광 개발에 힘쓰고 있죠. 그 방식 중에 특이한 것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나온 장소를 직접 가는 여행으로 작품 속 풍경을 직접 보고 주인공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그 감동을 다시 체험하는 여행이죠. 한 예로 슬램덩크 애니메이션판 오프닝에 나오는 가마쿠라는 이 한 장면 덕분에 전 세계인이 찾는 유명 성지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별다른 차원, 산업이 없는 곳이 문화 콘텐츠 덕에 인기 관광지가 되면서 현재 일본 정부는 성지 순례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왜냐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메이지아스타 종합연구소의 2025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약 299만 명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무대를 방문했으며 이들이 지출한 금액은 543억 엔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한 체류 시간이 커서 교통, 숙박, 음식점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며 한정 굿즈 판매, 체험 이벤트 참여도 높아서 소비 또한 크다고 하죠. 무엇보다 일본은 지역 간 교통비 부담이 커서 차라리 한국으로 가는 것이 싸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성지순례 여행은 적극적으로 하기에 내수 관광 증진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덕분에 일본은 문화 콘텐츠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성지순례 장소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성지순례 이야기를 하면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슬램덩크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일본엔 무궁무진한 성지순례 장소가 존재합니다. 기후현 히다후루카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인 너의 이름은 히트로 인해서 졸지에 유명해진 것으로 실제 장소를 재난의 무대로 할 수는 없기에 이토모리란 가상의 마을을 무대로 했지만 작품 속에서 일행이 같이 사진을 찍은 히다규 역장 인형 덕분에 사람들이 어느 장소인지 알아챘다고 합니다. 이후에 타키가 이토모리 마을을 찾는 과정에서 기후현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서 빼박으로 증명되었지요. 이 작품엔 기후현에 여러 명소가 나오는데 게다와 카미야 신사는 타키랑이 동네 아주머니에게 이토모리 마을을 물어본 장소, 히다 후루카 도서관은 타키가 이토모리 마을에 관련된 기록을 찾은 곳이기도 하지요. 지역의 명물인 고에이 모치를 먹는 장면도 납니다. 짭조름하게 간이 들어간 쌀을 구워 만든 떡이죠. 여담이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현역 여고생이 입으로 씹은 쌀로 만든 쿠치가미자케인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의 상점에선 같은 모양의 병에 담긴 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이를 성지의 술이라고 부른다네요. 혹 가보실 분이 계시면 저 대신 드셔보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화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이자 미차의 머리를 묶은 끈이기도 한 쿠미이모를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썸남에게 선물하면 효과적일까요? 여담이지만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의 장소는 도쿄 스가 신사 근처의 오토고자카 계단인데 원래 여기는 감독이 즐겨 찾는 산책로였지만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산책하기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명탐정 코난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탱하는 축인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토리현의 호쿠에이초가 작가의 고향이란 이유만으로 코난 성지순례의 핵심 장소가 되면서 성지순례의 힘이 경영 사례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난은 성지순례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극장판이나 특별판에서 교토를 주 무대로 삼았는데 이 작품들은 교토의 모든 명소를 다 보여주는 구성이어서 제대로 소개하려면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다만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인데요. 왜냐면 교토야 원래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니 차이가 별로 없지만 하코다테는 코난 효과가
확실히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2024년에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 공개됐을 때 영화 개봉과 동시에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스탬프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일종의 성지순례 이벤트였죠. 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본 전역에서 사람이 몰렸는데 참가 인원 33만 6천 명 중 약 91%가 시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소비 효과만 103억 1천만 엔, 주요 관광시설 이용률은 전년 대비 130%에서 160%로 증가했고 관광객 수는 6개월 동안 10% 이상 늘었다고 하죠. 게다가 작품에 나오지 않았던 주변 상권의 매출로 증가하는 바람에 지역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한 편이 하코다테의 경제를 바꿔놓은 것이죠. 고베시는 시티헌터 실사판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티헌터는 80년대 도쿄 신주쿠가 무대인데 왜 뜬금없이 고베냐? 고베는 특유의 입지 덕분에 개항 때 개항장이기도 했고 95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무역의 중심이었던 곳이라 개항기 때 세워진 외국인들의 저택인 이진칸이나 90년대에 다시 세워진 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베는 이색적인 관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고베시는 이 점을 활용하여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며 이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있죠. 그 결실이 드러난 게 넷플릭스의 드라마 시티헌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무려 1650만 뷰를 기록하며 2024년 비영어권 영화 최고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고베시의 자료에 의하면 시티헌터의 클라이맥스 장면은 고베항의 지하 벨트 컨테이너 터널에서 촬영되었는데 이때 지역 기업이 세트 제작과 장비 조달, 시공 등을 직접 담당하면서 약 1억 원의 지역 기업의 성장이라는 부가 효과를 창출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곳은 데스노트 라이트 업 더 뉴월드에서 사트와 대체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등 은근히 유명한 로케이션 장소라고 합니다. 여하튼 최근 고베시는 성지순례 홍보에 한창인데 시의 촬영 지원을 전담하는 고베 필름 오피스에 의하면 해당 연도에 지원한 작품은 165편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영화가 촬영된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로케이션 경제 효과는 4억 2684만 엔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무된 고베시는 아예 촬영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60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 촬영지를 작품명이나 배우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했지요. 즉 성지순례형 관광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이타마현 지시부시는 명작 애니메이션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의 무대로 방송 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지순례가 이어지면서 애니메이션이 확실한 지역 경제로 자리 잡은 사례죠.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2024년 지시부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540만 명으로 작품 방영 전인 2005년에 비해서 약 40% 늘었고 이에 지시부시는 아예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자체, 상공회의소, 그리고 철도회사가 함께 구성한 지치부 애니메이션 투어리즘 실행위원회는 관광정보를 최대한 줄인 탐방 지도를 제작해서 팬들이 작품의 명소를 직접 체험하게 했지요. 이는 다른 지역이 성지순례와는 관계없는 관광지를 넣은 것과 대조되는 행보로 성지순례 순수함이 유지되는 이유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엔 코로나 기점으로 OTT가 급성장하면서 OTT로 처음 접한 젊은 세대가 실제 무대에 방문하는 세대 교체형 순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요. 즉 작품이 방영할 즈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오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OTT를 통해서 뒤늦게 해외에 소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성지순례에 동참하는 바람에 지시부시는 영어 팜플렛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애니메이션 한 편이 지시부시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작 애니메이션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조칼 무대로 한 유로캠은 성지순례의 모범 사례이자 작가의 배려심이 엿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중 명소를 활용한 순회 이벤트를 통해서 성지순례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한 곳이기도 한데요. 현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스탬프 랠리에는 무려 8,830명이 참가했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4억 9,81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50% 이상이 외지 방문자이며 캠핑을 무드한 작품의 특성상 숙박업과 운수업, 상업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하네요. 만화 내용 자체가 일종의 캠핑 홍보이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 현상입니다. 시즈오카현은 이에 크게 고무되어 다음부터는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작가의 배려심을 보았는데요. 왜냐면 작중에서 거주지가 언급된 인기 캐릭터 나데시코의 집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이기 때문입니다. 왜 공터를 집의 주소로 정한 걸까요? 이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 많은 추측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작가의 차기작인 모노에서 무대 탐방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벌어지면 민폐가 되니 그랬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알려줬지요. 일본의 누마즈시는 인구 18만 명의 지방도시로 근처에 온천이 아타미가 있어 온천 가는 사람들이 잠깐 들리는 곳이었지만 2015년 학교를 배경으로 한 아이돌물인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무대가 누마즈의 어촌 마을인 우치우라로 결정되면서 도시의 운명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우치우라 지역의 일부 점포만 이익을 보면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한 민원이 쇄도했지만 202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인원이 줄어들긴커녕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다가 누마즈시 당국과 상인들이 방문객들을 위한 스탬프 랠리를 소외된 지역까지 확장시키면서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한 예로 마츠우라 추섬이란 가게에는 작중 캐릭터 마츠우라 카난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뜨는 바람에 가게 자체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캐릭터에 어울리는 술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팬층인 러브라이브는 전반적으로 매너가 깔끔한 편이라 훌륭한 준법 정신과 에티켓으로 주변인들을 감동시키는 것을 넘어 나중엔 자진해서 마을의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바람에 지역민들도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공식도 잡지 러브라이브 데이즈의 파인드 아웃 노마드란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노마드 지역을 홍보해주는 것을 넘어 나중에 이 코너를 별도의 단행본으로 낼 때 손익을 따지지 않고 노마드에 있는 인쇄소에 맡기기도 했고 도시인 러브라이브의 홍보에 적극 협력하는 식으로 상부상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소문에 의하면 노마드 지역에서는 허가만 받으면 라이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성지순례 모범과 같은 러브라이브 선샤인이지만 개중엔 작중의 무대인 중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민폐행위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타이문의 작품인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경우에는 2024년에 열린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오버 더 세임 스카이를 통해 전국 47개 명소와 작중의 캐릭터 서번트를 연결하여 가상 성지 순례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즉 여태까지는 작중에 나오는 명소가 순례의 대상이었다면 이 이벤트는 반대로 작중의 서번트와 지역이 연관 관계가 없음에도 우리 지역에 사는 서번트가 누구인지 호기심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각 서번트의 팬이 해당 지역에서 이벤트 사진을 찍는 성지 순례를 하도록 만든 것이죠. 왜 이런 이벤트가 기획되었나? 실제로 이 게임은 일본에서 인기가 대단한 작품인데 그 바람에 지역 신문의 독점으로 광고가 실리면 그 신문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현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단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론 사가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지자체의 최저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지역을 알리고 보자는 사가 프라이즈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가와 얽힐 수 있다면 모두 제휴하자는 정책인데 한 예로 이후 시는 스퀘어 에닉스의 명작 게임 시리즈인 사가 시리즈와 이름이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스퀘어 에닉스의 협력하에 로맨싱 사가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시는 나중엔 아예 애니메이션인 좀비랜드 사가에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판권사 인사이게임즈가 사가현에 사옥을 지으면서 애니메이션인 사가현의 홍보에 목숨을 건 상황입니다. 콘텐츠 성지순례는 가상공간에서 탄생한 세계가 현실 세계에 다른 존재의 의의를 부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개중엔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는 물론 생활마저 바꿔버린 경우도 있으며 일본은 이를 비즈니스로 훌륭히 성공시킨 국가이기도 하죠. 과거엔 실제 존재하는 물자가 지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면 이제는 무형의 자원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지순례가 단순히 그 작품을 본 팬이 찾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OTT를 통해서 시간과 국경을 넘어 새로운 팬들이 계속 유입된다면 성지순례는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됩니다. 지시부시가 10년이 지났음에도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죠. 특히 OTT 시대에는 오래된 콘텐츠도 재발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참여하는 성지순례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는 의외로 오버 투어리즘과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공통점이죠. 과거에는 물리적 발전에 맞춰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밈으로 급성장하면서 그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대량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겁니다.
즉 성지순례는 지역에 새로운 생명줄이 될 수도 있지만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하면 공공시설 혼잡, 주민 불편, 유물이나 문화재 유지비 증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케이팝 데몬터스의 영향으로 그 한적하던 국립중앙박물관이 평일에도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의 성지순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의 성지순례 마케팅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식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말하는 지식공장.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